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오늘 하루 늦게 1시간 늦게 시작한 11월 14일 수능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미국 CPI가 예상대로 예상 범위 내에서 발표가 됐죠. 그래서 뉴욕 시장은 초반에 좀 보합의 내지 상승 모습을 보이다가 후반에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그 매물 때문에 좀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신경 쓰이는 거는 반도체 업종이 약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2%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인 테슬라도 0.53% 상승을 했는데 사실은 장중의 내용이 5% 정도 상승했다가 또 마이너스 2% 갔다 막 이렇게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5% 이상 상승하면서 상승 출발을 했지만 오늘도 이제 지속되는 외국인들의 매도 때문에 하루 종일 이제 어떻게 보면 참 눈물겹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눈물겨운 이제 반등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시 이제 오늘의 반등의 주역은 연기금이었는데 막판에 힘 발휘를 좀 못했어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715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2,760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은 696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색깔은 빨간색인데 2,418.86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0.07% 상승한 거니까 그냥 보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4년 5개월 만에 4만대로 내려갔다는 게 이제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기억돼야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출발은 플러스 6.5% 이렇게 출발을 했지만 역시 반등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중에 중간에 이제 개인마저 막 매도로 돌았으면서 이거는 이제 이제 마진콜 물량도 좀 있고 이런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외국인 개인이 이렇게 팔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지수는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최종적으로는 30억 정도 코스닥에서 매도했고 기관이 1,378억을 샀고 개인이 1,240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681.56포인트, 681.56포인트, 어제보다 1.17%가 추가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하락 추세가 오히려 더 강해지는, 기술적으로 보면 기술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이제 오늘 환율은 오늘 이제 당국의 구두 개입이 있었죠. 환율에 대한. 그래서 좀 오르고 있는 환율을 좀 진정시키려고 그랬는데 이 시간 현재 1,400원 10전, 아직도 1,400원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4년 5개월 만에 49,900원, 이게 거의 동시효과 가기 전까지는 플러스 200원, 100원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외국인들 매도가 늘어나면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4,772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773억을 샀고 SK 하이닉스도 외국인이 1,804억을 팔았고 기관이 145억을 샀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들이 72억을 팔았고 기관이 187억을 사고, 오늘 이제 기관이 바빴죠. 이거 반등 좀 어떻게 해보려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외국인은 47억 팔았고 기관은 115억을 샀고, 현대차는 이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산 게 됐어요. 그래서 외국인 31억, 기관은 157억, 크진 않지만, 기아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255억 샀는데 기관이 오히려 오늘은 또 111억을 팔았네요.
셀트리온은 외국인이 1억 샀고, 기관은 38억 샀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가 외국인이 1523억을 순매수했어요. 기관도 409억을 순매수해서, 두 주체가 다 매수한 그런 종목이 됐고, 코스닥에서 알테오젠도 오늘 외국인이 311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338억을 순매수해서, 양 주체가 다 산 게 됐고, 에코프로비엠은 뭐 외국인 2억, 그 다음에 기관 4천만 원 샀으니까 이거는 뭐 다 샀다 그래도 의미는 좀 없을 것 같고, 에코프로는 외국인은 4억 팔고 기관 75억 사고, 뭐 이랬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외국인 기관이 전부 팔고, H&B는 기관만 사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뭐 섹터별로 보면, 조선, 이거는 이제 뭐 대표적인 그 트럼프 트레이드 산업이죠. 그리고 이제 산업 자체도 그 안에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미군 군함에 대한 이제 MRO,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 쪽이 좀 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거, 뭐 거기 관련된 중소형 건설주들이라든지 모듈러 주택 만드는 데까지 이슈로는 그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가장 이제 가능성도 높고 또 길지 않은 장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좀 움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선 전력 설비 뭐 이런 거죠. 이거는 아시지만 이 섹터도 조선하고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미국이 좀 넋놓고 있던 산업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갑자기 이제 AI 붐이 불면서 미국이 그 조선 쪽도 그랬고 이걸 좀 놓친 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래서 이제 이것들이 좀 오늘 움직이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주항공, 뭐 이게 드론, 방산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되지만 이것도 이제 여러분 이제 트럼프 당선자 일론 머스크 하면 이제 딱 떠오르는 섹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주항공,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전 관련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장에서도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면서 오늘 시장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빠지면 안 되겠다 하는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반등을 시도했어요, 사실 시장이.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느낀 게 그렇게 하더라도 외국인 매수가 돌아오지 않는 한 우리는 흔히 말하는 저질 체력만 또 확인된 그런 날이다.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돌아와야 반등이 아닌 궁극적인 시장의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좀 보면 우리 시장은 뭐 누가 봐도 많이 빠졌고, 당연하죠.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빠졌으니까 당연히 많이 빠졌고, 또 PBR이나 뭐 이런 걸 따져봐도 너무 빠졌다, 너무 싸다 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지만 주가라는 게 싼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요소 중에 하나지만, 앞으로 이 주가가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또 얼마만큼 상승할 수 있느냐도 이게 사실은 매매 결정을 하는 중요한 팩터가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고 있느냐, 이거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제가 보기엔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 이유는 이거에 대한 명쾌한 답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도 막판에 이렇게 막 때리고 이러는 게 뭐냐면, 뭐 삼성전자를 너무 뭐 기분에 의해서 주가가 뭐 팔린다 뭐 이렇게 쓴 이제 증권사 리포트도 있는데, 주식 기분으로 파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위축되고 미래에 대한 게 정확하게 잡히지 않으면 그럼 팔 수밖에 없는 게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뭐 우리나라 경제 전반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거를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때리냐고 우리가 볼멘소리 할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그 명쾌한 답,
그걸 과연 우리가 주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많이 빠졌다. 근데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회복해 나갈 거다라는 거를 못 주고 있어서 이런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어제 뭐 주시장 또 뭐 붕괴가 됐다 막 이러고 이제 그게 뭐 뉴스에 막 나오고 메인 뉴스에 나오고 또 환율 상승에 대해서 막 이제 일종의 그 뭐 핀잔을 들은 거죠 정부가 당국이.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뭐 만만한 게 뭐라고 요새 이제 자꾸 그러는데 연기금 거의 등 떠밀듯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지수 반등을 해보려는 이제 그런 시도가 하루 종일 계속됐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게 녹록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시장이 그렇게 그냥 인위적 반등이 되고 이러는 데가 아닙니다. 주식시장이. 예. 그렇지가 않아요. 개인들도 중간에 다 매도로 돌아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빠진 상태에서 아주 그렇게 쉽게 시장이 그 움직여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제 한쪽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삼성전자의 하락 때문에 착시 현상을 줘서 우리 시장이 그렇지 않은데 더 빠진 것 같다는 논리. 그거 제가 어제 좀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또 뭔 논리인가 이랬는데 일단은 그 이유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삼성전자 일병 구하기에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삼성전자를 플러스로 만들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네. 결국에는 거의 그 동시호가에서 한 200만 주 외국인 그 때려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를 인위적으로 해서 하루 요렇게 해서 미봉책으로 넘어가고 이런 시장은 시장 살리는 건 이건 시장 살리는 게 아니죠. 정말 그 삼성전자가 안고 있는 진짜 심각한 그 문제성이 무엇이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국부를 획득했던 여러 가지 그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게 반도체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도 반도체가 아직은 이제 뭐 줄어들긴 하지만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에서 국부 획득하는데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이 우리 먹거리 중에 제일 앞장서 있는 이 반도체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선명하게 나와야 돼요. 아, 그러면 이제 한국 반도체는 사는구나. 그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요. 이럴 때는 그냥 개별 회사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막판에 외국인들이 때린 거 아닌가. 이쯤 되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환율도 일단 구두개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많이 오르는 거는 어떻게 하면서 지금 보니까 1399원 70전까지 됐네요. 진짜 구두개입만 한 건지 뭐 그거는 모르겠는데, 예.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구두개입 하는 거는 정말 뭐 잘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구두개입만 계속 해갖고는 환율이 잘 안 꺾여요. 근데 이제 지금 환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행정부가 중국을 어느 강도로 때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환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리는 강도에 따라서 위안화가 흔들릴 거고 위안화가 흔들린 데 따라서 우리는 위안화랑 이제 그 동조 현상을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 뭐 일각에서는 1,500원 넘을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지금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렇다면 이게 여러분 아시지만 환투기 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이런 시장에 항상 투기 세력이 있는 거죠. 얘네들은 원화를 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먹이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구두개입은 문제가 구두개입에서 잘 잡히면 괜찮은데 이게 아니라 이게 넘어가서 앞으로 이제 실제적인 개입에 들어가면 이러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져요. 그때는 그 투기 세력들이 우리 원화를 본격적으로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실탄이나 환율 관리 능력이나 이런 거를 걔네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불안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장을 살리는 방법은 어떤 하나를 해결해서 이게 살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전부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주주 우선적인 상법 개정도 하고 예, 들으면 발표된 걸 보면 정말 이렇게 소름이 쫙 돋을 정도로 디테일한 우리 경제에 대한 대책과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한다는 실행 방안 뭐 이런 거.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도 경제개발 5개년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가 나와줘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줘야 외국인들도 우리 보는 시각, 뭐 거기에 덧붙여서 대통령 골프 실력도 늘면 그건 더 좋고요. 예, 그래서 뭐 상당히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얻은 게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어렵지만 주시장에서 항상 희망을 찾는 곳이니까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올라가야만 하는 섹터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크게 보면 흐름하고 이슈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흐름에서는 이제 그 조선이에요. MR 포함한 조선, 전력기기, 일렉트리시티 관련된 거. 이거는 우리가 나름 경쟁력도 있고 미국이 뭐 여러 가지 뭐 관세니 운운해도 이거 그냥 탁 배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있는 섹터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슈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이건 이제 우리가 실제로 가서 우크라이나 정전됐을 때 과연 얼마나 따올까 이제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지만 일단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같은 거는 모양새는 좋고 이슈로는 참 좋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우주항공 관련된 것들의 매출이 상당히 영향을 줄 만큼 아직은 크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냥 이슈로는 주가가 이제 갈 수 있는 거고 그 중간쯤 어디에 있는 게 이제 원전이죠. 원전 중에서도 SMR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딱 움직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어려운 게 있어도 우리가 뭐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잖아요. 그 강점이 그대로 살아날 수 있는 이슈에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괜히 딴 거 막 이렇게 그게 아니고 결국 오늘 답을 줬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어둡지만 시장이 그리고 전망도 불투명하고 어둡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빛을 보았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